올 상반기 고생한 거 생각하면 주가가 좀 더 올라도 되는데 소위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좀 끝나고 다시 좀 조정 구간이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FOMC 결과를 보고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 조금 편할 텐데 지금 이제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요. 이제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참 그렇죠. 어렵죠.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과연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닷 플랫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실업률이라든지를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향방이 결정되고 예상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트란 게 원래 현재 시장에 어베일러블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만으로 주가를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달 여기서 그냥 농담 삼아 혹은 종종은 농담 반 진담 받으러 그냥 시장을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극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 좋다. 단무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타들어간다고, 다도 기관의 장고 끝에 악수가 된다고 복잡한 결정이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차트로 본다면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올 FOMC 결정이 좋아서 주가가 좀 반등한다 할지라도 현재 코스피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은 구름 아래쪽에 있고 구행 스프레드 한참이나 캔들비터 떨어져 있고 기준선 전환선이 모두가 역전된 상태에서 주가가 오늘 만약에 FOMC 결정이 좋다 하더라도 반등의 것이지 근본적으로 추세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의 결과가 좋아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긴 합니다만은 설령 그렇다 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서 우리가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세로 돌아서려 한다면 아직은 상당히 기간이 더 필요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역시 보다시피 구름 아래쪽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다른 참고 자료로 본다면 현재 우리 시장에서 주된 매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살만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 환산이 아니고 달러 가치로 바꿨을 때 현재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보다시피 아까 우리가 원화로 보았던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더구나 우리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2276 수준을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달러 환산 지수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2276대의 바닥보다도 현재 주가 수준이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입장에서 현재 수준을 싸다, 계속적으로 저점이 갱신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이 싸다라고 적극적으로 들어서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확실히 필요할 테니까 역시 이래저래 오늘 FOMC 결과에 상관없이 시장은 다소간 회복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이사항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얘기 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55,200원. 그야말로 업황에 대한 부진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길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예, 삼성전자 한때 10만 전자를 바라보다가 10만 전자가 9만 전자로 8만 전자로 드디어 이제 5만 전자가 내려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업황에 대한 불안감, 경기 침체,
뭐 등등의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의 소위 대표 주자로서 애매하게 죄 없이 매물을 막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의 상방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소위 그 준거가 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다른 그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의 주가를 참고하는 것도 삼성전자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다시피 역시 아까 우리가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구름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고요. 또는 삼성전자의 비슷한 종목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계속적으로 하락세에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끝없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라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가 먼저 올라가고 오히려 그 뒤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뒤를 따라가지다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과 궤를 같이 한다면 삼성전자도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사면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주가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은 내가 팔고 나도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예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만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지금은 다소간 좀 관망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환율하고 유가하고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당국이 소위 도시락 폭탄이라고 점심시간에 매물 내오면서 그렇게까지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90원대 초반 결국은 한번 1,400원은 터치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환율하고요. 유가는 그런가 보면 많이 떨어져서 지금 80달러인데요. 환율, 유가 기술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네, 환율은 차트를 본다면 뚜렷한 상승세인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1,400원을 둘러싸고 있는 당국과 시장과의 공방이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당국은 지난번에는 점심시간에 도시락 폭탄으로 왕창 떠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마감 시제분을 남겨놓고 왕창 주식을 달러를 매도하면서 1,400원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나타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 시에 주가 환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방 다시 반등하고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달러가 금방 반등하는 이런 용수철 같은 반등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1,400원이 지켜질까가 솔직히 의문시 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시장에서 1,400원이 잘 안 무진다라고 한다면 1,400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1,400원은 뚫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은 다소간 불확실할 텐데 경험적으로 봐서 1,300원을 때서요. 과거에 1,300원을 한참 넘어서지 못하고 혼란스럽다가 일단 넘어서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설령 1,400원을 넘더라도 바로 가기보다는 다소간 횡보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횡보하는 기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볼 것 없이 일단 일목기준권상으로 봐서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완벽한 하락세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일목기준권 이론 그래요. 그대로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으로 하락세. 더구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넘기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확연한 하락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략하고 관심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제한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위 태조 이방원류의 종목들도 조금 주춤합니다. 매물도 나오고요. 예. 어떤 기업들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지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태조 이방인 같은 테마주들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름대로의 재료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을 각계약진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차트를 돌릴 수밖에 없는 양상인데 차트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는 FNF라는 종목을 눈에 띄었습니다.
FNF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또 MLB라는 그 유명한 브랜드가 나오는 옷 패션 의류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다가오다 보니까 두터운 옷들이 팔리게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거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구름의 지지를 받았고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오는 기대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목표점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일목균표 이론대로 구름 위에 평평했던 수준 예를 들어서 17만 6천 원 정도까지 높여 잡고 싶고요. 물론 예상이 틀려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구름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틀린 것이니까 14만 3천 원에 손절 라인을 둔다면 나름대로 안전한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의류주는 뭐 대표적으로 고환율 수혜주 아닙니까? 뭐 영원무역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그렇고 FNF, 필라홀딩스 이런 기업들 최근의 흐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